한때 미국인 3명 중 1명이 에디슨이 만든 산업에서 종사했다고 합니다. 자동차가 사치품에서 필수품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만든 사람이 헨리 포드입니다. 자, 이런 산업화, 이런 시대의 변화는 어떻게 가능해졌을까요? 기존의 어떤 통념을 벗어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생각을 내가 꼭 이루고 말겠다라는 그런 신념을 갖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콘 코치 장 대표입니다. 요즘 우리는 엄청난 변화 속에서 살고 있죠. AI가 등장하면서 정말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바뀌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스타트업 업계에 있으면서 최첨단의 변화를 느끼고 있는데요. 정말 놀랍습니다. 너무나 빨리 바뀌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정말 어지러울 정도로 세상이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변화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급격한 산업의 발전이 시작되었던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18세기에 인류는 산업혁명을 통해서 그 변화가 시작됐었죠. 자, 그러면 최근 300년 동안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산업의 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이게 되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몇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이 자동차 산업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궁금했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규모는 1044조 정도 됩니다. 엄청난 규모죠. 이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시작되게 되었을까를 조사해봤더니 자, 이분입니다. 1885년에 카를 벤츠라는 사람이 이런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세계 최초의 자동차입니다. 그 이전에는 말을 타거나 또는 소나 말이 끄는 마차 같은 걸 탔었죠. 그런데 세계 최초로 스스로 움직이는 이 자동차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카를 벤츠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걸 발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몇 년 후에 고틀리프 다임러라는 사람이 이런 가솔린 엔진으로 만들어진 오토바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빌헬름 마이바흐라는 사람이 이 가솔린 엔진으로 자동차를 만들어요. 자, 이런 혼자서 움직이는 자동차는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1900년대 초반에 미국 내 자동차는 1000에서 1500달러 정도 했다고 합니다. 현재 가치로 5만에서 6만 달러예요. 대단히 비싸죠. 거의 1억이 다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대부분 장인들에 의해서 조립이 됐었고 부유층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자동차였습니다. 그런데 헨리 포드가 나타나면서 1903년도에 포드 모터 컴퍼니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1908년에 모델 T라는 자동차를 출시하죠. 이 자동차는 가격, 내구성, 정비 용이성까지 모든 것을 혁신한 자동차였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825달러로 출시를 했어요. 기존의 자동차보다 절반 정도 저렴한 가격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60달러까지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헨리 포드는 부유층만을 위한 자동차가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한 자동차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내 실현해낸 것이죠. 포드는 대량 생산 체계를 만듭니다. 컨베이어 벨트 기반의 조립 라인을 세계 최초로 도입하죠. 그래서 모델 T의 조립 시간을 12시간에서 90분으로 단축하게 됩니다. 생산량 증가와 단가 하락을 동시에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표준화된 부품을 도입해서 정비, 교체, 수리가 용이하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1920년대에 미국 자동차의 50%가 포드 자동차가 됩니다. 자동차가 사치품에서 필수품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만든 사람이 헨리 포드입니다. 또 그 당시에 같은 시대에 살았던 토마스 에디슨이 있습니다. 에디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전구죠. 그런데 에디슨이 최초로 전구를 만들지 않았어요. 에디슨을 유명하게 만든 것은 탄소 필라멘트를 사용해서 실용적이고 대중화 가능한 전구를 만든 것입니다. 당시에 존재하던 전구는 몇 분 만에 꺼졌지만 에디슨의 전구는 40시간 이상 지속됐습니다. 후에 1200시간까지 연장됐죠. 그리고 에디슨은 전구를 넘어서 전력 공급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1882년에 맨하튼 펄 스트리트 발전소를 설립했는데 이것이 세계 최초의 상업용 발전소입니다. 그리고 1877년에 축음기를 만들죠. 이 축음기는 이후에 음악산업, 오디오 콘텐츠 산업에 기초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1891년에 영사기를 만들죠. 이 영사기는 오늘날의 영화, 영상 콘텐츠의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1901년에 알카라인 축전지를 만듭니다. 이 축전지는 운송, 광산,
철도 등 산업용 전동기 시스템에 사용이 됩니다. 오늘날 리튬이온 배터리 이전의 산업용 에너지 저장 기술의 기반이 되죠. 에디슨은 백열 전구를 산업화해서 인류의 삶을 바꿨습니다. 백열 전구 이전에는 저녁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집에 가서 그냥 일찍 잤잖아요. 별로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백열 전구를 발명을 해서 저녁을 밝혔어요. 그래서 야간 활동이 가능해졌고 인류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백열 전구가 산업화되면서 야간 산업 활동도 가능해졌습니다. 인류의 하루의 시간이 연장된 것이죠. 그리고 축음기, 영사기를 발명해서 음악 산업과 영화 산업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없었던 산업을 만든 것이에요. 에디슨은 전구를 만든 사람이 아니고 전기 시대를 만든 비즈니스 설계자였습니다. 한때 미국인 3명 중 1명이 에디슨이 만든 산업에서 종사했다고 합니다. 헨리 포드, 에디슨, 이분들은 어떻게 이처럼 위대한 일을 해냈을까요? 본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어렸을 때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어요. 에디슨 같은 경우는 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어머니를 불러서 에디슨은 학업에 맞지 않는 학생이다 라고 해서 학교를 중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에디슨을 공부를 가르치죠. 저는 헨리 포드와 에디슨을 보고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거대한 산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간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말을 하는 생명체라고 합니다. 그렇죠? 말을 하는, 자신의 생각과 의사를 표현하는 생명체는 인간밖에 없죠. 말을 하는 동물인데 인류학자들이 인간의 과거를 추적을 해보니까 인간의 DNA가 지구상의 생명체, 일반적인 생명체에 비교를 하면 돌연변이적인 유전자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말을 하는 것은 돌연변이에 의해서 가능해진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인류 종이 있었잖아요. 뭐 네안데르탈린 같은 다른 종들이 있었는데 그 종들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호모 사피엔스만 말을 했어요. 결국 인간이 말을 함으로써 협력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협력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본인들보다 훨씬 거대한 동물들하고도 싸워서 이기는 그런 일들을 해내면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글자를 발명한 것입니다. 그 이전에 글자 발명 이전에는 의사소통만 했었는데 글자가 발명되고 나서부터는 지식을 축적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지식을 축적을 해서 후대에 전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문명이 계속 발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산업화가 시작된 것은 불과 3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산업화, 이런 시대의 변화는 어떻게 가능해졌을까요? 평범한 사람들이 현실에서 몸담고 현실에 맞춰서 살아갈 때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는 현실 부적응자처럼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생각을 해요. 기존의 어떤 통념을 벗어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념을 가져 이 생각을 내가 꼭 이루고 말겠다라는 그런 신념을 갖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혼자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한 개인은 너무 약해요. 인류는 말을 하고 글자를 통해서 지식을 전달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시도를 하는 리더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인의 신념을 전파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신념에 동조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합류할 때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로드 투 유니콘에서는 유니콘 리더를 양성하는데 유니콘 리더의 조건으로 높은 비전과 신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과 그리고 사람들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콘 리더는 말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비전을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말에 공감하고 함께 동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을 잘하고 본인의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저희 로드 투 유니콘 프로그램에서는 유니콘 리더를 양성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나도 평범한 사업보다는 뭔가 거대한 비전을 가지고 유니콘 리더가 돼서 1조 이상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링크를 남겨 놓을 테니까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